예, 명성이 나은 세계적인 소프라노죠. 이회원 양의 연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다음 세션을 만나볼 텐데요. 세션 3와 세션 4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교정 분야만큼 중요한 분야죠. 보건, 의료와 사회 분야인데요. 이 두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중 제16대 연세대학교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세션과 네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김한중입니다.
조금 전 세션에서 우리 노영상 총장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명성교회 김상훈 목사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 선교와 교육 선교, 그다음에 치유, 힐링의 역사 사역인데 세 번째 세션과 네 번째 세션은 이 세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힐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명성교회 지무장로님이시고 에티오피아의 MGM 명성기독병원 원장과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김철수 원장님께서 보건의료 분야의 사역 내용을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시고 김철수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성소병원은 115년 전에 의료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이 낙후된 지역에 지역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교사 사택에서 진료와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운영을 하다가 경안노예에서 성소병원을 운영하게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영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타 종교기관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병원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의사도 아니고 병원 세워본 경험도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1993년도에 김상훈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 선교 집회가 있어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셨습니다. 보시니까 에티오피아 사정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호텔은 그 당시 힐튼 호텔밖에 없어서 힐튼 호텔에 머무르셨는데 그때 호텔 비용이 하루에 $400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와서 이렇게 큰 돈을 내고 호텔에 머무는 곳은 온당치가 않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저렴한 에티오피아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정말로 에티오피아를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이 돈도 좋지만 가능하면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장 시급한 것이 병원이니까 병원을 세워서 우리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선교보다도 학교를 하는 것이 10배는 어렵고 대학을 하는 것보다 병원 하는 것이 10배는 어렵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작하셨고 선교도 하나님 하셨고 저를 잠에서 깨어 새벽종을 치게 하신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불러내셨고 저는 손끝 하나도 움직인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김상훈 목사님 성역 60주년을 맞아서 명성교회 의료 선교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명성교회 의료 선교는 1994년 안동성서병원을 인수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 2004년도에 에티오피아 명성교회 병원을 개원을 하였고 2012년도에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을 개교하였고 작년이 2023년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음파 기초진료소를 에티오피아에 개소하셨습니다. 안동성서병원은 1909년에 초대 원장이신 플리처 선교사님께서 선교사 숙소에서 최초로 진료를 시작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 코벨리우스 베이커 씨가 헌금한 돈으로 병원을 잘 설립이 되었지만 한국전 기간 동안에 모두 전파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선교단체들의 도움으로 병원을 개원하였고 1990년도에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의 도움으로 병원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경환노회가 미국 선교부로부터 병원을 인수받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서 1994년도에 우리 명성교회가 안동성서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수 후에 병원을 증축하고 개축하여서 병원을 확충하였고 또 CT나 MRI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서 병원의 현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북 지역에 많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영양병원, 의성공생병원, 그리고 진보진성의원 등 우리 모든 병원 의원들을 우리 명성교회에서 다시 인수해서 섬겼고 나중에 의성공생병원과 진보진성의원은 병원이 운영이 정상화된 후에는 모두 그분들에게 되돌려 드렸습니다. 또 청성보건의료원은 저희들이 위탁 경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관을 1차 증축, 2차 증축을 하였으며 마지막에 2014년도에 정신과 병동을 신축함으로써 723병상의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 성장 발전을 하였습니다. 병원 처음 인수 단계와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병원의 모든 운영 지표가 3배 내지 4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선교위원회는 1996년 파키스탄 의료선교를 시작으로 매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주 의료봉사를 하였고 또 2005년부터는 에티오피아 단기 의료선교를 매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취약자 대상, 노숙자, 쪽방촌, 쉼터, 또 디아스포라 등 취약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료 봉사를 실시하였고 또 해외 선교는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으로 지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교회 의무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로서 에티오피아 명성기독병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에티오피아 공산 정권이 전쟁을 통해서 추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정세가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성환 목사님께서 선교 집회를 참석을 하셨고 이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수상께 기금을 기탁하면서 더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4년도에 명성기독병원을 개원을 했고 2012년도에 명성의과대학을 개교 그리고 2015년도에 세명동 그레이스윙 개관 그리고 2018년도에 명성의과대학 2회 졸업생 배출 그리고 2024년도에 음파기초진료소를 개관을 하였습니다. 명성기독병원의 비전은 에티오피아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 발전해서 타 병원의 모델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의료와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명성기독병원의 사명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진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소망이며 우리가 할 일은 에티오피아의 병원과 대학을 이전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립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의과대학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명성기독병원은 2001년도에 처음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장비가 없어서 모두 사람의 손으로 땅을 파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4년도에 간신히 개원을 할 수가 있었으며 그때 개원 당시에는 135병상의 8개 진료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티오피아 최초로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했으며 또 CT, 또 수술현미경 등 최첨단 의료 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현지인 교회, 거르지 교회, 또 지방의 개척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동진료 또는 식량 제공 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인교회, 교민 송년회, 또 어린이 축구 교실을 통해서 많은 섬김을 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레이스 윙을 개관했습니다. 그레이스 윙은 에티오피아에 최초로 생긴 서양식 최첨단 병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43병상 17개 진료과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 비품 전량을 교회에서 구매해서 발송해 주셨습니다. 치과 진료실, 또 심장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 또 시암 장비, 복강경들을 통한 첨단 수술, 또 혈액 수석실, 또 회복실 등의 모습입니다. 또 CT 촬영기, MRI 촬영기, 또 혈관 조형 중재술을 위한 촬영기, 또 안과, 또 임상병리 검사실, 또 구급차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국민의 의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2년도에 명성의과대학을 개교했습니다. 장차 에티오피아의 의료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서번트 리더를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습과 또 학교의 의과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인 체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또 졸업식, 도서관, 기숙사, 병실업실 등의 모습입니다. 에티오피아 극빈자 및 의료 혜택 사각지대를 위해서 기초 무료 진료소를 건립했습니다. 명성교회, 여성교회, 성경홈 등으로 건립하여 봉헌을 하였으며 이 무료 진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병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명성병원은 그 자립과 지속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병원의 문제점은 지원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의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원을 위해서 투자를 했더라도 그것이 운영비의 지출을 증가를 시키게 되고 그것이 병원 경영의 부담을 초래를 합니다. 또 외부 지원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병원이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립하는 병원일 경우에는 병원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병원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또 병원에 필요한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운영 수입의 증가를 초래하고 또 그 결국에는 병원 경영에 도움을 줍니다. 또 병원 지원, 외부에서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티오피아의 MCM 병원을 법적으로 등록된 형태가 개인 종합병원이고 영리병원이고 구제 활동을 못하는 병원이지만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대학 부속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비영리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세금의 부담을 안고도 구제 활동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성병원 에티오피아를 선택한 이유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또 한국전 당시 에티오피아로부터 도움을 보원하기 위해서이며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었고 과거 130년 전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오셔서 헌신한 거에 대한 그 헌신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뻘쭉 튀어나온 것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남쪽에 무슬림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김상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수 원장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 새삼 느꼈는데요. 안동성서병원은 그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강원희 선교사가 그 원장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처음 안동 성서병원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중소도시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정말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안동에는 안동병원이라고 아주 강한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있어서 안동성서병원에 얼마나 유지될까 이런 그 의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연세대교 총장할 때 우리 김상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그 큰 병원을 세우셔서 그 의료 선교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거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누가 거기 가고 또 이 의사가 갈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제가 그 확신이 없었는데 결론은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강한 믿음이 있으셔서 그 오늘의 안동 성서병원과 이 에티오피아의 그 MCM으로 발전시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 질병관리청장이셨던 백경란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경란 교수님은 성균관의과대학 교수시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제2대 질병관리청장을 하시면서 이 코로나 마지막에 그 사령탑을 하셨던 분인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의료인이기는 하지만은 의료 지원이라든지 의료 선교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를 이 자리에 이제 부르신 이유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저를 부르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 MCM 우리 명성병원하고 그리고 또 명성의과대학 이게 쭉 처음에 설립이라든지 이제 발전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 김상환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 의료 지원에 대해서 깊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자료를 보면서 교육 분야, 교정 분야 지금 들으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사회 지원을 한다든지 봉사를 할 때 하면은 단시간에 그냥 단기적인 과정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굉장히 이걸 지속성이 있게 또 그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잘 진행을 해오셨다는 것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MCM이라든지 아니면 명성의과대학이 워낙 잘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재원을 드릴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그냥 짧은 식견 그리고 그동안에 잘해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은
우리 건강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따라서 우리 개발도상국의 의료 지원은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봤을 때는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한말 알렌 선교사의 헌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료시설인 제중원이 설립되었고, 그 이후로 단기간에 의학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규모도 많이 발전을 했죠. 2024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3050 클럽 중에 한국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을 한 그 기저에 외국인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에게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의료 지원 실태는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1주, 2주 그렇게 끝나기 마련이고, 지원 기간 동안에 의료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진단검사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 일부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치료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낮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우리 명성교회에서는 꽤 지속적으로 해오셨다는 것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김철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간단히 좀 돌아보면, 우리 1993년에 에티오피아 수상의 요청과 우리나라 정부의 권유로 96년에 강류 클리닉 센터를 이티오피아에 개설했다고 봤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파견했던 강류 부대의 이름을 기리는 뜻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후에 병원을 점점 확장해서 2004년에 명성 기독병원을 설립을 했고, 2015년에는 병상수를 더 확충해서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종합 전문 병원이라는 최고 등급의 병원으로 승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좀 더 지속적인 의료진 양성을 위해서 MMC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WHO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의사의 권고 기준은 대개 10,000명당 1명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한 10만 명당 1명 정도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해외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에 명성의과대학을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제6회 의과대학 졸업생을 배출을 해서 이 MCM의 현지 자립력이나 지속력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고, 이티오피아의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의료선교 사역을 하는 것의 의의를 보면, 사실 이렇게 30년에 걸쳐서 의료 지원을 지속한다는 거가 한 국가로서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의 탁월한 선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의 의의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명성의과대학 설립을 통해서 현지에 의료진을 양성을 하셨다는 것이 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적 그리고 인력 지원을 하는 것에 넘어서 그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30년 동안 지속해오는 동안에 이티오피아의 정부와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의료선교 사역은 실질적으로 이티오피아 국민의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사례를 봤는데 이 어린 소녀인 제메두가 심장 판막 질환 그리고 영양실조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와 우리 병원의 후원으로 한국에 와서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미담을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의료 지원을 할 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잘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현지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의료와 관계 없는 이제 다른 회사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가 자사의 운동화를 구매하면 한 켤레씩 기부를 한다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운동화를 구매를 했지만 결국은 이런 신발로 인해서 그 지역의 신발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신발 산업이 도산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역효과가 났었다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선의에 기반해서 지원을 하지만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는 방향을 잘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의료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나 사회단체가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의 국가에 우리 MCM처럼 이제 병원을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되게 무료 진료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우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만약에 이런 진료비 유료 무료 차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의료 그 기술의 격차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지인들이 지역 병원을 만약 외면하게 된다면 그 지역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현지 의료인이나 그 의료 발전의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현지에 맞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 지원을 하는 주체자 입장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원받는 국가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사례를 보면 우간다의 영양실조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를 설립을 했는데 이 선교사는 의료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약간 독단적인 사고 아니면 구원자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 간호사가 다른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시를 했었고 그 결과 어린이들이 많이 사망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지원을 할 때는 지원 대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혜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진국에서 백신을 독점을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고 백신의 양극화가 커진다라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백신을 공유하려고 보니까 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온 배송을 한다든지 백신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줘도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서 다른 사회 분야와 공동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 원조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포럼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우리 이 의료 지원은 인도주의적 시의 관점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류 공동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의료 지원을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명성교회에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잘 해오시던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관심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교회 의료 선교 사역이 지속적으로 자원, 인력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매우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의료 선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이디오피아 국가 성장과 국민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지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 명성의과대학 설립을 하신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성의과대학 설립하면서 지금 많은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배출된 의료진이 현지에 머물 수 있도록,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명성교회가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발전한 교회라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장기간에 발전을 한 것과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나만의 방식을 조금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 오류의 위험을 조심해야 되겠고, 이디오피아 국민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료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디오피아 정부와 상호 소통하는 협력 관계를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의료 지원 과정에서 주체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디오피아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목적은 같다라는 점을 상기하고, 이러한 이견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한목적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MCM하고 MMC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MCM, MMC에 교회에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다른 방향의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디오피아 정부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MCM, NLC에 드렸던 그런 지원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교회 밖의 의료인이나 단체들의 참여도 수용을 해서 의료 지원 사업에 동행을 하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소병원을 또 단기간에 많이 발전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역 의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에 여러 공백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10년 이상 전부터 주로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 제일 아래 보시면 그 환자도 의사도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만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지역 의료 붕괴에 있어서는 이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하고 띄어놓고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정책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의료는 우리가 KTX가 생기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조금 넘으면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 원정 진료를 오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에 환자가 없을
없으니까 지역 의료 인프라 유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지방 의료원이 경영난이 더 커지면서 필수 의료가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 현실이 지방에는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정책으로 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책은 환자도 의사도 있게 할 거냐, 아니면 환자는 없어도 의자는 있도록 하는, 아니면 환자도 의사도 지역에 없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의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제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이 필수 의료에 관한 응급이라든지 분만, 소화 분야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가 되겠고요.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의료는 이 성서병원도 민간 의료원이지만 우리는 단일보험입니다. 그래서 정부 건강보험 체계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간 의료 시설에서 진료를 하더라도 이거를 공공의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 의료를 지역 의료인의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서 꼭 공공의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 의료원에서 필수 의료 영역을 잘 담당하고 주민들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각각 1차, 2차, 3차 우리가 나눠지고 있는데 그 역할이 그동안에 지금 잘 분담이 되지 않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나누어져서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1차, 2차, 3차의 의료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면 권역별 네트워크를 잘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환자의 전원이라든지, 지금은 환자가 이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IT 발전으로 해서 그 환자가 이송하지 않아도 병원 간의 어떤 텔레컨퍼런스를 통해서 협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가 잘 발전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환자도 의사도 없지만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면 개별 병원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결국 지역 주민이 찾아오게 하려면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은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료 질 향상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지역 주민과 친화성을 유지를 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도 병원을 방문하고, 그런 부분면서 친화성이 쌓이면 또 아플 때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병원에서 그동안 역사를 쭉 정리해 오신 거에 의료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지역민 건강 강좌 등을 통해서 지역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셨다라는 것을 보고, 성소병원에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가도 하지 못한 지속가능한 의료 지원을 30년을 걸쳐서 지속해온 명성교회와 그리고 이를 추진한 김삼환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